예. 청와대 내에서 달라진 변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오늘 일정하고도 맞닿아 있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그동안은 이제 사저 정비 문제로 사저에 있었는데, 홍은동 사저에 있었는데 오늘 청와대 관저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네. 그 과정에 있어서 뭐랄까요, 좀 소탈하다고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린 그건 뭐 다른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진행자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한 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뭐 도배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 지금 오전 10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홍은동 사저에서 이제 그 주민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네. 아마 이제 주민들도 아신 것 같아요. 오늘 뭐 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서 송별 이제 그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 오늘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시고 이제 아마 이사를 이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관저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사실은 이제 김정숙 여사도 원래 처음에는 이 청와대 전체적인 개편과 맞물려서 이제 관저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꺼림직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관저 좀 구조도 조금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도배도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이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예. 시간이 걸렸고 이제 일단 이제 아마 장기적으로는 지금 청와대 전체를 지금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 네. 거기에 플러스 이제 관저도 옮기는 문제,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청와대는 일단 문화유적으로 어떤 뭐 사용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종합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돼서 이 문제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관저도 그렇게 오래는 계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관저 말고 이제 삼청동 그 총리 공간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네. 예. 이제 그쪽에 지금 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장소를 알아봤는데 조금 경험 문제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이제 관저 생활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오늘 이제 입주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하는 대통령은 오늘로서 일단 그러게. 이제 더 이상은 예. 보시지 못할 것 같고 일단 오늘부터는 이제 저녁에는 관저에서 일단 생활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관저 공사하는 분들한테 직접 김정숙이 찾아가서 떡도 해다 주시고 예. 뭐 또 고생한다 그러고 그렇게 격려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집무실이 본관 대신 여민관으로 옮기겠다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소통을 늘리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공간과 그 비서진들이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대통령은 마치 뭐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서동하고 같이 붙어 있는 여민관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집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통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그 흔히들 이제 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회장님 얼굴 한번 보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회장실을 직원들이 있는 공간에다 같이 두게 되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네. 소통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관저 문제라든가 이렇게 비서동 쪽으로 옮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부 청사 쪽으로 세종로 청사 예. 쪽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문제가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사를 한다거나 뭐 크게 뭘 벌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한 2, 3년 내로 2019년쯤. 예, 2019년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세종로 청사 쪽으로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은 그럼 청와대 관저에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럼 청와대를 그럼 외부에 개방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공간으로 그러니까 외빈 접대를 하기 위한 뭐 그런 공간으로 계속 앞으로 써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네. 이런 큰 그림을 갖다 놓고 같이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간이공사하고 임시로 이제 조금 쓰는 형태로 일단은 하고 그리고 큰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그 여민관이라고 위민관에서 여민관으로 그렇죠. 이름을 바꾼 네. 것도 또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위민관, 여민관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위민관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쓰이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다라는 어떤 표현이었는데요. 집무실 자체를 위민관으로 부르느냐, 여민관으로 부르느냐, 뭐 이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국정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위민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청와대의 어떤 일하는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고 그 국민들을 뭔가 이렇게 객체로 서비스를 받는 객체로 대상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위민관으로 하기보다는 여민관, 그 백성과 같은 이제 국민들과 함께한다라는 의미의 여민관을 좀 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민관이라고 이런 어떤 그 명칭을 부여하는 것 정부 자체가 예. 노무현 그 참여정부 때 이게 명칭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어떤 정신을 또 계승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청와대의 어떤 국정 철학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어떤 집무실이 과연 이제 비서진과 어느
어느 정도 멀어야 되냐, 가까워야 되냐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이제 500m 거리고 뭐 청와대 관저 그 부지 내에서 얼마나 뭐 걸어 다니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세월호 때를 생각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관저에 있는지, 본관 집무실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당시에 안보실장이 양쪽으로 뭔가 서류를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류가 보고된지도 확인이 안 됐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집무실이 바로 일하는 어떤 비서진과 가까이 있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간적으로 단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소통의 관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광화문 청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어떤 각 부처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행사를 기획해도 경호실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대통령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경호에 대한 어떤 철학 자체가 조금 열린 경호를 하자, 국민과 어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국민과 조금 가까운 어떤 경호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도 좀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든지 함께하자, 국민과 함께 이런 부분인데요. 식사도 함께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했죠.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메밀국수를 먹는 그런 아마 뭐 메뉴라든지 저희가 잠깐 VCR 보면서 여담으로 좀 나누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상의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밥을 먹자라는 취지가 일단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근데 것 갑자기 같습니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잠깐 화면 나올 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가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 만약에 이가 안 좋은 대통령이 그쪽 직원들한테 가서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사전에 준비했다 그러면 메뉴를 저렇게 메밀국수를 해서 좀 씹어먹기 불편한 메뉴를 만들지 네네.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메뉴를 바꿨겠죠, 아예. 그렇지 않고 직원들한테도 뭐 몇 시간 전에 통보를 했는데 직원들조차도 이 진짜로 오는 거 맞냐 이렇게 믿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사전에 뭐 충분히 계획된 그런 일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그 청와대에 있는 그냥 직원들이거든요. 정무직 직원이 아니고 그냥 청와대 시설관리 직원이라든가 이런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 장소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예. 뭐 그런 행보 자체가 일종의 청와대 직원으로서 자긍심도 높여주는 것 같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같이 소탈하게 대하는 방식 자체가 국민들한테도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저런 모습 때문에 공직의 어떤 의전 문화가 완전히 확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는 뭐 임원이라든가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의전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예컨대 뭐 누가 와서 사장님이 와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뭐 따로의 어떤 식사 반찬이라든가 메뉴가 이렇게 딱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가장 어떤 공무원 사이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 식판을 본인이 들고 직접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인사를 나눌 때도 식판을 놓고 본인이 또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현재 있던 어떤 기존의 어떤 공직사의 의전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격을 없애고 또 낮은 자세로 뭔가 임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조금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 여담입니다만은 제 이제 아는 지인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지는 좋겠다고 매일 대통령을 보니까. 네. 그랬더니 그 아버지 대답이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만큼 청와대 내에 있으면서도 실제 대통령을 직접 반 게 아마 그 조회할 때 그 한 번 조회했었거든요. 이전 정부에서. 그때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 안에 이제 비서진들 간의 어떤 소통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제 그런 게 하나 단적인 것인데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제 그 여민관에 이제 거의 근무도 하고 예. 아마 이제 식당에 처음으로 아마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이제 저 식당에서 예.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직원들과의 소통 또 저렇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모으고 가는 말로 한마디씩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분위기 보면서 뭔가 파악을 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들이 그냥 처음에 일회성 행사보다는 정말 퇴임 전에라도 저런 것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전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의전이 있었네요. 없진 않았죠. 다 이제 사전에 간다고 공지가 됐고 예. 이제 직원들이 다 대기한 상태에서 이제 뭐 했는데 뭐 처음이니까 조금은 이제 저렇게 이제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되는데요. 가끔 뭐 대통령이 구내 식당에 식사할 수 있는 거죠 뭐. 네. 그리고 그냥 예고 없이 이렇게 들이닥쳐서 뭐 거기 청와대 직원들은 다 검문 통과해서 다 들어온 그렇죠. 직원들이고 뭐 청와대 경내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뭐 경호에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저런 모습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좀 자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뭐 미국계 다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상에 이제 떠도는 것이 이 청소 노동자와 주먹을 부딪힌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 아니, 때문에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뭐 공무원 생활 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제 구내 식당이 이제 보통 몇 군데가 이제 있으니까 그날 이제 메뉴를 봅니다. 그러다가 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메뉴가 있으면 그쪽 식당으로 가거든요. 예. 대통령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메뉴가 마음에 든다면 네, 구내 그렇죠. 식당으로 가는 네. 거예요. 근데 예. 전 이게 문화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눈을 맞춘다거나 또 저 인천공항공사 찾아가서 비정규직 얘기를 그대로 그냥 듣는다거나 같이 예. 그들의 고충이 마치 이제 대통령의 움직임은 예전에는 다 질문자까지 순서 다 짜놓고 미리 어떤 발언하는지까지 달달달 외우게 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TV 화면 찍으려고 가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까지도 그래요. 그럼 시장이 어디 간다 그러면은 미리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다 동선까지 체크하고 난 다음에 그 동선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예. 심지어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 판넬 같은 데다가 스티커처럼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쫙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도지사가 떼는 장면이 있는데 그 떼는 순서까지도 도지사한테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면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짝짝 떼는 거죠. 근데 그거 순서 다르게 뗐다고. 공무원들이 막 당황하고 놀랬다고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저렇게 자꾸 이렇게 소탈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얘기,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예를 들면은 뭐 노무현 정부 때 언론들이 막 정부 비판 굉장히 자유롭게 사실은 했었거든요. 뭐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근데 그 다음 정부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이 위축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다시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언론이 보도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보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청와대나 대통령이 어떤 마인드나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회 전반의 어떤 의식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런 행보들을 좀 많이 자주 좀 했으면 네. 좋겠다고 생각돼요. 네. 네.